현재의 대한민국은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성에 대해 보수적인 나라라고 여겨지는 경우가 많지만 그것은 유교를 숭상했던 조선시대 이후의 일일 뿐 과거부터 늘 그랬던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삼국시대 신라의 경우 현대의 어느 나라 못지않게 개방적인 성문화를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다뤄볼 고려의 성문화 또한 신라 못지않게 개방적이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고려시대 성인 남녀들의 생활은 어땠을지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유명한 고려가요 쌍화점을 보면 고려의 개방적인 성문화가 잘 나타나 있다고 합니다. 쌍화점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한 여인이 가는 곳마다 많은 남성들에게 손목을 붙잡혔는데 무슬림 상인에서부터 타락한 승려와 술집 아저씨, 심지어 왕족들까지 그녀를 희롱했다고 하죠. 특히 불교를 국교로 삼았던 고려에서 승려의 타락을 노래했다는 점이 인상적인데 원래 어떤 분야든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날수록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다는 것은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는 사실이죠. 나라에서 불교를 적극 권장하다 보니 엄청난 수의 절이 전국 곳곳에 생겨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많은 절에 있던 승려들 중 타락하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고려사와 고려사전료를 보면 승려들이 절에서 술을 빚어 마시며 놀고 세금도 면제받은 것도 모자라 아예 국가로부터 노비까지 하사받았다는 기록이 있다고 하죠. 여기에서 손목을 잡혔다는 것은 간접적인 표현으로 실제 뜻은 남녀가 뜨밤을 보냈다는 것이기 때문에 쌍화점은 수위가 너무 높다는 이유로 조선시대에는 천박한 노래로 취급당하기도 했습니다. 송나라 휘종대의 사신으로 고려를 방문했던 서경이 개경에서 보고 들은 것을 그림과 함께 기록한 고려도경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보면 고려의 남녀들은 여름철에 시냇물에서 남녀 구별 없이 옷을 벗고 함께 목욕을 했다는 기록이 있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고려인들의 남녀관계에 대해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진다라고 표현하며 매우 개방적이었던 당시의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조선시대에 편찬된 고려사의 내용 중에는 곳곳에 절에서 여자들이 술 먹고 춤추며 노는 등 풍기가 문란하다며 고려의 성문화를 묘사한 내용도 있죠.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조선과 달리 고려는 상대적으로 유교의 영향력이 약했기 때문에 성을 대하는 태도에서 큰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고려 왕실만 보더라도 태조 왕건이 고려를 건국할 때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각 지방의 유력한 호족들과 혼인을 맺게 되었는데 덕분에 왕건은 무려 25명이나 되는 아들과 9명의 딸을 낳았죠. 뿐만 아니라 왕건은 왕실의 고귀한 혈통을 유지하고 다른 가문이 왕권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왕실의 인물들끼리 근친혼을 하도록 권장했습니다. 고려의 3대 국왕 정종은 견훤의 외손녀들과 결혼을 했는데 그녀들은 정종의 아버지인 왕건의 17번째 부인 박씨의 동생들이었죠. 말하자면 자신의 이모들과 혼인을 한 셈입니다. 4대 국왕인 광종 또한 왕건의 사비인 신정왕후의 딸 황보씨와 결혼했는데 광종이 왕건의 삼비인 신명순 성왕후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혼인도 배다른 남매들끼리 부부가 된 셈이었는데요. 그리고 왕건의 손자인 성종은 백부였던 광종의 딸 문덕왕후 유씨와 결혼했는데 놀랍게도 이때 유씨는 남편과 사별한 후 광종과 재혼을 한 것이라고 하죠. 유씨는 이미 덕원군 왕규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면서 아이까지 낳은 적이 있었는데 왕규가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성종과 재혼의 왕후가 된 것입니다. 보통 민가보다 왕실의 법도가 더 엄격한 점에서 봤을 때 고려시대에는 여성들의 재혼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걸 짐작할 수 있죠. 공식적으로 고려는 일부 일처제 사회였다고 보는 의견이 일반적이지만 왕과 고위 귀족들은 그런 규율에 얽매이지 않고 이미 처가 있는데도 또 첩을 들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네요. 일부 다처제에 관한 재미있는 일화를 하나 소개해드려 볼까 합니다. 충렬왕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절 신하들 중에서 박유라는 사람이 충렬왕에게 일부 다처제를 권한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 박유가 왕을 호위해서 연등회를 가던 도중 한 할머니가 그를 가리키며 저 늙은이가 왕에게 첩을 들이도록 청한 자다 라고 소리치자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모두 박유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욕을 해댔다고 하죠. 이후 박유와 충렬왕이 가는 곳마다 거리에 모든 여자들이 뛰쳐나와서 그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비난을 하다 보니 결국에 충렬왕도 일부 다처제를 포기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고려 왕실의 역사를 보면 자주 등장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동성애죠. 원래 고려 사회에서는 동성애를 꺼리는 분위기가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와카슈도라는 미소년과의 남색이 유행했던 일본과는 반대의 상황이었죠. 하지만 조금 전에 일부 일처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나왔듯이 고려의 국왕들 중에서는 그런 사회적 시선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목종과 충선왕 그리고 공민왕이었는데요. 목종은 유행간이라는 미소년을 사랑하게 되면서 그와 연인관계가 되었는데 어느 날 또 다른 꽃미남인 유충정이란 인물을 불러오더니 그와도 연인이 되면서 남자 3명이 삼각관계를 맺게 되었다고 하죠. 이후 목종의 애인들이 왕에게서 관직까지 하사받은 후 왕의 총애를 믿고 폭정을 휘두르면서 나라가 엉망이 돼버렸고 결국 강조가 정변을 일으켜 유행간과 유충정을 죽여버리고 목종까지 폐위시켜버리게 됩니다. 충선왕은 고려 후기의 문신이었던 원충과 용양의 관계를 맺었다고 전해지는데요.
원충은 18살이 되던 1308년 당시 원나라 영경에 체류하던 충선왕의 부름을 받고 그를 모시게 되었는데, 충선왕은 원충을 매우 총애하며 그에게 벼슬을 내렸을 뿐 아니라 왕시성과 새로운 이름까지 하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충선왕이 원충에게 대언이라는 관직을 내리려 했을 때 어린 나이에 너무 높은 관직을 받는 것을 부담스러워한 원충이 명을 받아들이지 않자 충선왕은 크게 화를 내며 원충에게 내리던 특혜를 모두 취소하고 벼슬까지 강등시켜버렸다고 하죠. 훗날 원나라에서 고려로 귀국한 충선왕은 자신을 마중하러 온 원충을 보고는 다시 마음을 바꿔 이전처럼 원충을 총애하며 기어이 대언의 직위를 내렸다고 하네요. 공민왕은 1372년 고려의 미소년들을 모아 자제위라는 단체를 만든 후 그들을 이용해 친원파를 견제하고 자신의 신변을 호위할 인재를 기른다는 명분을 내세웠는데, 문제는 그가 자제위에 있는 여러 명의 미소년들과 동성애를 즐겼다는 것입니다. 공민왕은 자제위를 이끌던 우두머리인 김은경을 용양으로 총애했으며 그 외에 홍륜을 비롯한 다른 자제위들 또한 왕의 총애를 받았다고 하죠. 심지어 공민왕은 자제위에 있는 미소년들에게 자신의 후궁들과 음란한 행위를 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위를 지켜보다가 자신도 거기에 뛰어들고는 했다고 합니다. 이 세 명의 왕들은 모두 동성애를 즐겼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세 명의 케이스가 조금씩 다르다고 하죠. 목종은 원래 여자에게 무심해서 아들을 낳는데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며 오로지 잘생긴 남자들을 데려다 동성애에만 빠졌던 반면에, 충선왕은 후궁을 여러 명이나 둘 만큼 여자들을 좋아했던 데다 그녀들과의 사이에서 자식들까지 여러 명 낳았을 정도였으며 원충 이외에는 다른 동성애인을 둔 기록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민왕은 원나라 출신 공주인 노국대장공주와 정략 결혼을 하게 되었지만 결혼 후 그녀와 사랑에 빠져 오직 아내만을 바라보던 순정남이었다고 하죠. 두 사람의 사랑이 얼마나 애틋했는지 세종실록에 공민왕이 노국공주를 대하듯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노국공주가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난산으로 인해 사망하면서 엄청난 충격에 빠진 공민왕은 그때부터 동성애에 빠져들었다고 하네요.